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탁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 선을 웃돌면서 이맘때 겨울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대기질은 탁해지고 있습니다. 먼지 농도가 짙어진 곳이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영덕은 0도, 포항과 울진은 2도 선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이 9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7도, 독도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추워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와 폭설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추위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2021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커지고 각종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면서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0일 포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동해안. 1년이 지난 올해도 확산세는 계속됐습니다. 포항시는 감염고리를 끊겠다며 유례없는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추운 겨울 대여섯 시간씩 줄을 서 기다린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준비를 뭐 하든지 해놓고 이걸 행정명령을 내려야지. 덜컥 행정명령만 내려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뭐 욕밖에 안 나오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장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종합병원과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랐고 이달 들어 학교에서도 10대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최다 확진자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잠시 완화됐던 방역 조치는 다시 강화됐습니다. 확진자가 5천 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도 일주일 동안 19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최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 사례가 포항에서도 최근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빼앗긴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힘든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포항역까지 운행하는 동해 남부선이 어제 개통했습니다. 포항시는 동해 남부선 울산 포항 76.5km 구간에 대한 복선 전철화 사업이 끝나 이번에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포항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포항 삼청 노선과 포항 동해 노선이 2023년 준공되면 교통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새 철로가 개통되면서 103년 역사의 경주역과 안강역, 불국사역 등 17개 역이 어제 폐역됐습니다. 또 신경주역은 통합역으로 재편되고 아화역, 서경주역 등 3개 역이 신설돼 기존 운행 시간과 노선도 변경됩니다. 한편 경주시는 경주역 등 폐역과 폐철도를 새로운 공공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 계획안은 원전 부진의 고준위 핵 폐기물 저장을 합법화해
인근 314만 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전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수십 년 동안 원전의 위험을 감수해왔다며 앞으로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지자체나 수도권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총괄하는 캠프 조직인 기본사회위원회가 경북에서도 출범했습니다. 경북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3일 화상회의를 통해 출범했고 상근 위원장에 손경익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주본부 대표, 손종수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북본부 상임공동대표, 정용훈 더불어민주당 상주 문경지역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우종 의성군 의원, 정길수 상주시 의원 등 지역 인사 28명은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2000년 전 삼한시대와 삼국시대 초기 경산에는 이 소국 가운데 하나인 압독국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과 문화 등을 담은 임당 유적 전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유적지에서 출토된 사람의 뼈 등을 DNA 분석 같은 과학적 기법을 토대로 고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산에 있는 임당 유적지입니다. 지난 1982년 이후 1,700여 개의 고분과 마을 유적, 토성 등이 발굴됐습니다. 2000년 전 경산의 소국 가운데 하나인 압독국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희귀 자료도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삼한시대 초기부터 삼국시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종합적인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압독국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산시는 임당 유적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단순히 전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압독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특화, 차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임당 유적에서 발굴돼 보존된 259개의 사람뼈는 단일 유적에서 나온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골 자료입니다. 경산시는 독일 막스플랭크 연구소에 DNA 분석을 맡겨 성별을 구별하고 매장 당시 나이를 추정했습니다. 얼굴 생김새와 피부를 포함한 모발과 치아 상태, 질병의 유무까지 밝혀냈습니다. 무덤과 주거지에서 출토된 동식물 자료를 통해 다양한 음식 문화와 내세관 등도 확인했습니다.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이제 병리학자라든가 그다음 DNA 분석 그리고 형질 인류학자들과 함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장과 수장고, 체험장 등이 들어설 임당 유적 전시관은 내년 7월 착공해서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전국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파업 적극 지지 입장을 냈습니다. 금속노조는 CJ 대한통운 사측이 택배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도 주 6일제와 당일 배송을 강요하는 부속 합의서를 요구하면서 연말 물류 대란을 볼모로 삼아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측의 요구는 그동안 택배 노동자의 과잉 노동을 줄이려는 노조의 노력을 모두 헛수고로 만드는 것이라며 사측을 규탄했습니다. 67년 동안 주민등록번호 없이 평생 떠돌이 생활을 한 남성이 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나 재판에만 매달릴 뿐 이런 역할을 등한시해왔었는데요. 대구지검이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를 돕는 등 공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1954년생으로 올해 67세인 김모 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뒤 줄곧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지 않았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 번호도 없었습니다. 수시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들락거렸고 무적 상태로 재판과 형 집행을 받았는데 최근 절도 혐의로 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검은 김 씨가 범죄 피의자지만 글을 쓸 줄도 읽을 줄도 몰라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얘기를 듣고 주민등록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사가 신원 보증을 서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소송을 전담합니다. 수급자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복지 지원도 못 받으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팀에서 이번에 만나 뵙고 계속 면담을 했더니 정말 그간의 이제 서름을 말씀하시면서 꼭 자기 번호를 찾고 싶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난 8월 대구지검은 한 개 검사실을 공익 임무 수행만 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팀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개를 해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연고자 없이 숨진 한 홀몸 노인의 배우자를 찾아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 아버지의 친권이 사라지도록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과 상법은 검사에게 50가지가 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나 재판 말고는 국민 대표자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민법, 상법 영역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간 다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런 업무를 체계화해서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대구지검 민원실을 통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의 이번 행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심각한 지진 피해로 아파트가 철거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대성아파트 부지에서 흥해 공공도서관과 아이누리 플라자 착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예산 3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국 최대 규모의 음악 특성화 도서관을 건립하고 아이누리 플라자에는 시립 어린이집과 키즈 카페 등 육아 지원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설은 오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를 추가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 등 9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기지로 들어가는 차량을 막은 대학생 등 9명을 교통방해와 해산명령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평화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체포됐다며 매주 반복되는 진압과 경찰의 무리한 연행을 규탄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오전 공사 자재 등이 실린 차량 40여 대를 기지로 들여보냈고 경찰은 경찰력 270여 명을 투입해 반대 집회를 벌이던 60여 명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경주시는 아동과 청소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초중학교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지난 22일 황성초등학교에서 16명의 학생에게 접종을 실시했고 27일에도 화랑중학교를 방문해 77명을 대상으로 접종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와 청소년의 집단 감염이 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 선을 웃돌면서 이맘때 겨울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서 대기질은 탁해지고 있습니다. 먼지 농도가 짙어진 곳이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경주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영덕은 0도, 포항과 울진은 2도 선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이 9도, 포항과 경주, 울진이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7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7도, 독도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추워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추위와 폭설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포항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추위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